별이 가득한 밤하늘처럼 긴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 이름은 한승호, 올해로 91세가 된 현역 의사입니다. 놀라우신가요? 저도 종종 거울을 보며 놀랄 때가 있습니다. 삐그덕거리는 관절을 이끌고 오늘도 진료실로 향하는 이 노인이 정말 나인가 하고요. 20년 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처럼 평생을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가 자신의 몸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요. 매일 아침 관절 통증에 신음하며 침대에서 일어나는 저를 보며 환자들에게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깊은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된 여정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건강의 비밀을 발견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평생 무심코 지나쳤던 신체의 구석구석에서요. 의과대학에서는 결코 가르쳐주지 않았던 이 비밀들이 제 인생의 황혼기를 새벽처럼 환하게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저는 매주 36홀의 골프를 치고 하루 8시간 진료를 보며 주말에는 손주들과 숨바꼭질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에도 자연의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신경회로들, 피를 나르는 미세한 혈관들,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시스템의 관문들, 이 모든 것들이 특정 신체 부위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 박사님, 그런 말씀은 처음 들어봅니다. 환자들이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현대의학의 놀라운 발전 속에서도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간과하고 있으니까요.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연구 끝에 저는 4개의 건강 비밀 부위를 발견했습니다.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 이 부위들이 마치 교통의 요충지처럼 우리 몸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나요? 이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딱 5분이면 됩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맞습니다. 각 부위마다 단 5분의 관리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회색 머리카락과 주름진 피부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줄 뿐 우리의 건강과 활력을 결정짓지 않습니다. 70대, 80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분들이 인생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십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4가지 비밀 부위 관리법은 의학 교과서에서 찾을 수 없는 지혜입니다. 이는 60년간 수많은 환자들의 놀라운 회복 사례를 지켜보며 모아온 보물과도 같은 정보들이지요. 곧 저와 함께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실 겁니다. 그 여정의 끝에는 활기찬 노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봄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건강 비밀 부위를 향한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 몸은 신비로운 지도와 같습니다. 표면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 아래 숨겨진 보물의 위치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요. 제가 의대생이었을 때 교수님들은 심장, 폐, 간과 같은 주요 장기에 대해서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60년간의 임상 경험은 제게 다른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103세의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손주, 손녀의 아이들까지 돌보는 활기찬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우리 몸의 창문들을 매일 열어주는 거야.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우리 몸에는 창문 같은 곳이 있어. 그곳을 통해 몸 안에 나쁜 것들이 나가고 좋은 것들이 들어오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창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알더라도 열어주지 않아. 그 순간 번뜩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말한 창문은 바로 우리 몸의 특정 부위들이었습니다. 혈액과 림프에게 순환이 집중되는 곳, 중요한 신경 교차로, 해독 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는 곳들이었지요. 그 후 저는 체계적인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을 관찰하고 건강하게 90세, 100세를 넘긴 분들의 생활 습관을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건강한 노인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특정 신체 부위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첨단 기술과 신약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들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고대부터 내려온 지혜와 현대 과학의 발견이 만나는 지점에서 저는 건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신체의 건강은 거대한 퍼즐과 같습니다. 큰 조각들은 눈에 잘 띄지만 작은 조각 하나가 빠져도 전체 그림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4가지 신체 부위는 바로 그 작은 퍼즐 조각들입니다. 작지만 전체 건강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들이지요. 75세 김준호 씨는 매일 아침 관절통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지요. 그가 제게 왔을 때 저는 그의 발과 허벅지 안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은 마치 오랫동안 방치된 정원처럼 보였습니다.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있었고 림프절은 굳어 있었습니다. 단 3개월간의 간단한 관리만으로 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통증 없는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한 박사님, 이제야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아무도 이런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라고 말했죠. 의학계의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너무 단순한 것은 종종 무시됩니다. 비싼 약이나 화려한 수술 기법만큼 주목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임상 경험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가장 강력한 치유법은 종종 가장 단순한 습관 속에 있다고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활기찬 삶을 뒤로하고 소파에 앉아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올바른 관리 방법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평생 연구한 건강의 비밀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그 지도에는 4개의 특별한 보물섬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 이 부위들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건강하고 활기차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는 여정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작은 기적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건강 비밀 부위, 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함께하는 충실한 동반자, 바로 우리의 발입니다. 하루에 몇 천 걸음을 지탱하면서도 거의 감사 인사를 받지 못하는 이 놀라운 구조물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발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제가 60년간의 의학 연구를 통해 발견한 사실은 발이 우리 전신 건강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온 78세 김민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첫 방문 때 지팡이에 의지한 채 간신히 걸어왔습니다. 한 박사님, 다리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조차 고통스러워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그의 눈에는 체념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발을 살펴봤습니다. 굳은 살이 깊게 박히고 건조한 피부는 곳곳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발가락 사이는 습기와 균으로 인해 염증이 생긴 상태였죠. 발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관리요? 그냥 씻기만 하는데요.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발을 단순히 씻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에는 무려 7,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있고 이는 모두 우리 내장 기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경락이라고 부릅니다. 서양의학에서도 이제 이 연결성을 인정하고 있죠. 제 의대생 시절 은사님은 항상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다. 발에 있는 혈관과 근육이 심장을 도와 혈액을 온몸으로 펌프질하기 때문이다. 그때는 그저 노 교수의 이상한 이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말씀이 얼마나 과학적 진실에 가까웠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발 관리는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향상시킵니다. 양방향 고속도로처럼 발의 상태는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전신 건강은 다시 발 상태에 영향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발을 제대로 관리해야 할까요? 제가 60년간 연구하고 실천한 발 관리 4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기의 마법입니다.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발을 30분간 담그세요. 물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 정도가 이상적입니다. 너무 뜨거우면 피부가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이 단순한 행동이 혈관을 확장시켜 전신의 혈액 순환을 촉진합니다. 물에 한 줌의 소금을 넣으면 부종 완화에 더욱 효과적이죠. 제 오랜 환자인 74세 박지영 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15년간 고생하던
불면증을 극복했습니다. 처음엔 이런 간단한 방법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의심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만에 차이를 느꼈죠.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어요. 두 번째, 반사구의 비밀입니다. 발바닥에는 전신의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내장 기관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 발바닥을 마사지하세요. 손가락 끝으로 발바닥을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세요. 특히 발 뒤꿈치와 발가락 사이의 발볼 부분을 중점적으로 마사지하면 좋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마사지 덕분에 20년간 고생하던 만성 변비가 해결됐습니다. 단 5분의 마사지로 소화 기능이 개선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된 것이죠. 세 번째, 숨겨진 공간의 청결입니다. 발가락 사이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이곳은 습하고 어두워 균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부드러운 수건이나 면봉으로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닦고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안타까운 사례를 들려드리자면 82세 이태준 할아버지는 발가락 사이 무좀으로 시작된 감염이 심해져 결국 발가락 절단 위기까지 갔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회복했지만 그가 평소 발가락 사이를 제대로 관리했다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호와 지지의 원칙입니다. 노년기에는 피부가 건조해지고 민감해집니다. 발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욕 후 보습 크림을 발라주고 집 안에서도 반드시 미끄럼 방지 슬리퍼를 신으세요. 맨발로 딱딱한 바닥을 걷는 것은 발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70대 이상이 되면 적절한 신발 착용만으로도 발과 무릎 통증이 30% 이상 감소할 수 있습니다. 김민재 씨는 이 4가지 관리법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박사님, 기적입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발이 아프지 않아요. 지난 주말에는 손주와 함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았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발 관리는 단순한 위생을 넘어 전신 건강의 기본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저와 함께 발 관리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여러분, 겨드랑이가 단순한 땀이 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60년간의 의학 경험으로 말씀드리건대 겨드랑이는 우리 몸의 자연 해독 센터입니다. 75세 오수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계절마다 찾아오는 기관지염과 알레르기로 고생했습니다. 봄, 가을마다 병원을 찾아 항생제와 스테로이드를 복용했지요. 한 박사님,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항생제 먹는 게 일상이 됐어요. 이러다 평생 약에 의존하며 살아야 하나 싶어요. 제가 그녀의 겨드랑이를 살펴보니 피부가 자극받아 붉어져 있었고 땀샘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림프절도 약간 붓고 단단해져 있었죠. 여러분, 아시나요? 겨드랑이에는 20개 이상의 중요한 림프절이 있습니다. 이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핵심 부분으로 혈액 속 독소를 제거하고 감염과 싸우는 백혈구를 생산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드랑이 관리를 단순히 냄새 제거로 생각합니다. 강한 향이 든 데오드란트를 뿌리고 땀이 나지 않게 땀샘을 막는 데 집중하죠.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겨드랑이의 땀샘은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중요한 경로입니다. 이를 인공적으로 막으면 독소가 체내에 쌓이게 됩니다. 첫째, 향이 없는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세척하세요. 화학 성분이 강한 바디워시나 비누는 겨드랑이의 자연 균형을 파괴합니다. 따뜻한 물로 겨드랑이를 적신 후 순한 비누로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닦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자극받아 오히려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둘째, 샤워 후 완전히 건조시켜 세균 번식을 방지하세요. 겨드랑이는 습하고 따뜻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부드러운 수건으로 겨드랑이를 완전히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되 차가운 바람으로 말리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셋째, 자연 유래 성분의 데오드란트를 사용하세요. 알루미늄이나 파라벤 같은 화학 성분이 든 제품은 피하세요. 베이킹 소다와 코코넛 오일을 섞은 자연 데오드란트는 냄새를 제거하면서도 땀샘은 자연스럽게 기능하도록 해줍니다. 넷째, 아침에 2분간 림프 마사지로 순환을 촉진하세요.
손가락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팔을 머리 위로 들고 반대쪽 손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목에서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됩니다. 오수진 할머니는 이 4가지 방법을 실천한 지 2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한 박사님, 믿기지 않아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을이 왔는데도 기관지염이 오지 않았어요. 항생제 없이 가을을 보내다니 정말 기적 같아요. 여러분, 겨드랑이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자연해독 시스템의 핵심 부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세요. 면역력 강화와 독소 배출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허벅지 안쪽에 손을 대보세요. 맥박이 느껴지나요? 바로 그 부위, 서해부에는 우리 몸의 주요 혈관과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60년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허벅지 안쪽의 건강 상태는 간 기능과 혈액순환에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71세 윤미경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다리가 붓고 저리는 증상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수면제 없이는 잠들 수 없을 정도였죠. 한 박사님,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잠을 못 자요. 여러 병원을 다녀봤지만 원인을 못 찾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허벅지 안쪽을 살펴봤습니다. 피부는 건조하고 갈라져 있었으며 서해부의 림프절이 약간 붓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간 수치도 약간 높았죠.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피부가 아닙니다. 대퇴동맥과 정맥, 서해부 림프절 등 중요한 순환계 구조물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 부위의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다리 부종, 정맥류, 심지어 간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 부위를 간 경락이 지나가는 곳으로 봅니다. 서양의학에서도 이제 허벅지 안쪽의 림프 순환이 간의 해독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죠. 허벅지 안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순환이 저하되고 독소가 쌓이며 결국 만성 피로와 부종으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간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따뜻한 물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많은 분들이 목욕할 때 허벅지 안쪽을 제대로 씻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몸이 뻣뻣해져 이 부위에 손이 잘 닿지 않기도 하죠. 목욕용 스폰지나 부드러운 수건을 긴 막대에 감아 사용하면 몸을 많이 구부리지 않고도 허벅지 안쪽을 잘 씻을 수 있습니다. 둘째, 씻은 후에는 통기성 좋은 면으로 된 옷을 입어주세요. 허벅지 안쪽은 습하고 따뜻해 피부 문제가 생기기 쉬운 곳입니다. 너무 꽉 끼는 속옷은 피가 잘 돌지 않게 하고 림프액도 잘 흐르지 않게 합니다. 면 100% 속옷을 넉넉한 사이즈로 입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나비 자세와 같은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피가 잘 돌게 해주세요. 바닥에 앉아 발바닥을 서로 마주보게 한 후 양손으로 발을 잡고 상체를 가볍게 앞으로 숙이세요. 침대에 누워서 할 수 있는 쉬운 방법도 있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옆으로 눕혀 허벅지 안쪽을 쭉 펴주세요. 넷째, 피부가 서로 닿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습제와 파우더를 발라주세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얇아지고 건조해집니다. 특히 허벅지 안쪽은 마찰이 많은 부위라 잘 관리해야 합니다. 바세린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천연 보습제를 바르고 여름철에는 옥수수 전분 가루를 살짝 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윤미경 할머니는 이 4가지 방법을 실천한 지 한 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한 박사님, 믿기지 않아요. 이제 밤에 다리가 저리지 않아 수면제 없이도 잘 수 있어요. 다리 부종도 많이 줄고 병원에서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여러분,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피부가 아닙니다. 피가 잘 돌게 하고 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부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세요. 다리 부종, 만성 피로, 간 기능이 놀랍게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몸이 피곤하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75세 정경숙 할머니는 요즘 들어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항상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치매의 시작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한 박사님, 요즘 손주 이름도 가끔 헷갈려요. 이게 치매의 시작인가요? 너무 무섭습니다. 저는 그녀의 등과 두피를 살펴봤습니다. 딱딱하게 굳은 근육, 건조한 두피,
현저히 감소한 혈액순환,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등과 두피는 단순히 씻는 부위가 아닙니다. 이 부위는 중추신경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뇌로 가는 혈액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목과 등 위쪽의 근육은 뇌로 가는 혈관과 신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근육들이 뭉치면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떨어집니다.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피의 건강은 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두피에 피가 잘 돌지 않으면 뇌로 가는 영양 공급이 감소하고 이는 생각하는 기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과 부드러운 브러쉬로 등을 씻어주세요. 목욕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등을 제대로 씻지 못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팔이 뻣뻣해져 등 전체에 손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죠. 긴 손잡이가 달린 부드러운 목욕 브러쉬를 사용하세요. 미지근한 물로 등을 적신 후 부드러운 원을 그리며 척추에서 바깥쪽으로 마사지하듯 씻으세요. 이렇게 하면 등에 피가 잘 돌고 뭉쳐있던 근육이 풀립니다. 또한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좋아져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79세 최민우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샤워만 해도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두피 마사지를 통해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을 좋게 해주세요. 두피 마사지는 뇌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두피에는 수많은 혈관이 있어 적절한 마사지는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을 직접 좋게 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5분간 마사지하세요. 이때 너무 세게 누르지 마세요. 샴푸할 때도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으면 좋습니다. 특히 뒤통수와 관자놀이 부분은 뇌로 가는 중요한 혈관이 지나는 곳이니 신경 써서 마사지해 주세요. 셋째, 아침에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척추를 유연하게 유지하세요. 척추는 우리 신경계의 고속도로입니다. 척추의 유연성은 온몸의 신경 전달과 혈액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침대에 앉아 천천히 머리를 좌우로 돌리고 앞뒤로 움직여 보세요. 그런 다음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상체를 천천히 옆으로 구부려 보세요. 침대에 누워서 무릎을 구부린 채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렸다 내리는 것만으로도 허리, 척추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저녁 시간에 5분만 등 마사지를 하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잠자기 전 5분간의 등과 목 마사지는 깊은 잠을 자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척추를 따라 달리는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중추신경계를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경숙 할머니는 이 4가지 방법을 실천한 지 2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한 박사님, 기적입니다. 이제 손주 이름을 헷갈리지 않아요. 머리가 훨씬 맑아졌고 힘도 넘쳐요. 가족들도 제가 달라졌다고 말해요. 여러분, 등과 두피는 단순한 씻는 부위가 아닙니다. 뇌 건강과 신경계 기능에 중요한 부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세요. 기억력, 생각하는 능력, 활력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건강의 핵심인 4가지 신체 부위와 그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 이 부위들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다 관리해야 할지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60년간의 의학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방법, 5분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씩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오래 계속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요일별로 한 부위에 집중해서 관리하세요. 일주일에 각 요일마다 한 부위에 집중하는 겁니다. 월요일은 발 관리의 날, 수요일은 겨드랑이 관리의 날, 금요일은 허벅지 안쪽 관리의 날, 일요일은 등과 두피 관리의 날로 정하세요. 나머지 날은 기본적인 씻기만 신경 쓰세요. 이렇게 하면 부담 없이 각 부위를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 부위마다 딱 5분만 시간을 내세요. 각 부위당 단 5분만 투자하세요. 5분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91세의 현역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 건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발바닥 마사지를 합니다. 식사 후에는 5분간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고 저녁 샤워 시간에는 등, 브러싱과 두피 마사지에 집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 1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새 습관을 매일 하는 일과 연결하세요. 새로운 습관을 매일 하는 일과 연결하면 쉽게 습관화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커피를 마실 때 발 마사지를 하고 TV 뉴스를 볼 때 허벅지 스트레칭을 하고 샤워할 때 등 브러싱과 두피 마사지를 하고 잠들기 전에 겨드랑이 주변 림프 마사지를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씩 바꾸는 힘을 믿으세요. 너무 늦었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60년 넘게 수많은 노인 환자를 진료해 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를 보인 환자들은 80대, 심지어 90대에 이런 관리법을 시작한 분들이었습니다. 86세 강현우 할아버지는 4가지 부위 관리법을 시작한 지 6달 만에 혈압약 양을 절반으로 줄였고 10년간 시달렸던 불면증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한 박사님, 80대 중반에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93세 임지원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오랜 관절 통증을 크게 줄이고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더니 늦게 배운 건강법이 이렇게 효과 좋을 줄 몰랐습니다.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조언입니다.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91세의 현역 의사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평생 소홀히 여겼던 신체 부위들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 이 4가지 부위만 제대로 관리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 여정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91세 현역 의사 한승우입니다.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매주 산에 오르며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 비결은 특별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평생 무심코 지나쳤던 4가지 신체 부위에 관심을 기울인 것뿐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라는 체념의 말을 자주 합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리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저는 60년간의 의학 경험을 통해 확신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우리가 몸의 중요한 부위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눈 4가지 건강 비밀 부위 관리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 이 부위들을 매일 단 5분씩만 신경 써서 관리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78세 박지성 씨는 20년간 고혈압으로 고생했지만 발 관리를 시작한 지 석 달 만에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83세 김미영 할머니는 만성 불면증에 시달렸지만 등과 두피 관리로 약 없이도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제 진료실에서 매일 만나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100세 시대입니다. 60세, 70세는 이제 중년에 불과합니다. 남은 30년, 40년을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침대에 누워 약에 의존하며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활기차게 움직이며 삶의 기쁨을 누리고 싶으신가요? 저는 장담합니다. 오늘 배우신 4가지 건강 비밀 부위 관리법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5년 후, 10년 후에 여러분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실 겁니다. 건강을 위한 여정에는 정해진 출발점이 없습니다.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91세의 저도 매일 이 관리법을 실천하며 더 나은 건강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어쩌면 처음에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도해 보세요. 단 일주일만이라도 이 방법을 실천해 보시고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분명 작은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것입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은 더 많은 에너지를 느끼고 더 적은 통증을 경험하고 더 깊은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약은 잠시 증상을 완화시킬 뿐, 진정한 치유는 올바른 생활 습관에서 옵니다. 오늘 배우신 4가지 건강 비밀 부위 관리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잠시의 효과가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이제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나 기억하세요. 건강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몸의 중요한 신호에 귀 기울이고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